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문체부 주관으로 국민참여 응원 이어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드디어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경제 발전의 매우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기간에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변수이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약 1,700여 명 글로벌 경제 리더가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그런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 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170만 원 술접대를 받은 지기현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접대였습니까?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됩니까? 예전 검찰에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또 김건희의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법관들이 경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5가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인혁당 재판이 그렇습니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전직 판사 출신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끄덕이고 계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물류, 통신, 숙박, 교통, 안전, 문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세심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개선, 통신망 안정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이번 에이펙 경주회의는 21개 회원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 협력의 장입니다.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은 곧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이번 에이펙 경주회의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철주야 헌신해 주신 모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기업과 국민이 함께 웃는 나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에이펙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 4천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800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금융,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자 꾸준히 쌓아온 성장 기반의 결실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며 특히 에이펙 회의를 준비한 기업인들의 헌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산업,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답니다. 그것도 무려 20자리입니다. 임 전 사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당신이 군인 맞습니까? 최정예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왜 이제야 생각났습니까? 왜 이제야 기억났습니까?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를 내놓는 게 과연 우연입니까?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입니다. 국민은 임성근 씨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20자리 기적에 이어 면책의 기적까지 바라는 임성근, 당신 같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나치게 강한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점은 있지만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의 경랑을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양국 협의를 존중했듯이 다카이치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다져놓은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개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정상화법입니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폄훼하며 사법장악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하고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하고 탄핵 주장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국힘 아닙니까?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살인을 음모한 노상은 수첩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한 내란 살인 동조 발언에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을 자당 국회의원이 뒤에서 부추긴 정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겁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국감 중에 내란 수계를 아련하고 함께 뭉쳐 싸우자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국힘은 그야말로 위헌 위법 내란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까지 발목 잡는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문제가 계속 터지자 나몰라라 발뺌한 오세훈 시장, 참으로 무책임하기 거지없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장 및 인력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 회사입니다. 안전 문제의 핵심이 그 배 아닙니까? 배를 처음 만들어 본 회사가 이 배를 공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전 문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한 기계 고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까? 지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정말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기관인 SH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명백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점이라며 자아자찬하더니 안전 문제로 운항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자 슬그머니 민간 회사라며 발뺌하는 모습이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시범 운항 때 확인된 발전기 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자 어떻게 하나하나 시장이 다 챙기냐며 발언하는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시민 안전도 모두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전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 시민께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